1950년 6월 25일 한반도는 평화롭던 일상에서 벗어나 치명적인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북쪽에서 들려온 굉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서 쌓여온 긴장과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수천 대의 탱크와 병력들이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남한의 주요 도시를 목표로 날아들며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남한은 기습남침에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반도는 냉전 체제 속에서 남북으로 나뉘었고, 그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남쪽의 대한민국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했으며,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과 중국의 후원을 받아 공산주의와 계획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도 서로 대립하는 이념을 내세우며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갈라져 각자의 체제를 구축했고, 이는 냉전 체제 속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한의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했고, 무력 침공을 통해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혼자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침을 실행하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스탈린은 한국에서의 전쟁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김일성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중국 국경 근처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일성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김일성은 강력한 외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은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북한군은 C-34 전차를 앞세운 대규모 기계화 부대로 38선을 돌파하며 남한으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약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 경력은 38선 전역에 걸쳐 개성, 춘천, 동해안을 포함한 여러 경로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서울을 빠르게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을 장악함으로써 남한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단기간에 전쟁을 종결하려는 것이 김일성의 전략이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은 남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남한군은 군사적으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사 장비와 무기 모두 부족했고, 병사들 역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한군의 대부분은 소총과 경무기로 무장했으며 중화기, 탱크, 전투기 같은 현대적인 군사 장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군의 강력한 전차 부대는 남한군의 방어선을 쉽게 돌파했고, 남한은 북한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북한군은 한반도 중부를 장악했으며 서울을 향해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은 매우 신속했고, 남한 정부는 전쟁 발발 후 곧바로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서울이 함락된 충격은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대전으로 급히 후퇴했습니다. 남한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침공은 단순히 남한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은 국제사회에 빠르게 퍼졌고, 냉전의 맥락에서 이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대립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공에 대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침공을 규탄했으며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적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급히 조직되었고,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등 여러 나라들이 참전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군의 참전 결정은 남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가장 큰 병력을 파병하며 남한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유엔군 참전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여전히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에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이미 한반도의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였으며 유엔군이 도착하기 전에 남한은 남부로 밀려났습니다. 남한군과 유엔군은 한강 이남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북한군에 점령된 상태였고 서울이 함락된 뒤 남은 지역마저도 적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한 번의 결정적인 반격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다가오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찾아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유엔군과 남한군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세운 대규모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남한군과 유엔군은 전쟁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북한군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천은 북한군의 보급로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에 상륙작전의 성공은 곧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과 그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 다룹니다. 과연 이 작전이 어떻게 전쟁의 흐름을 바꿨을까요?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